네, 대학생들의 크레딧 카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은 이 크레딧 카드 빚이 늘어나는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음식점들이 직원 고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을 채용하는 것이 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대 청소년들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데요.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키우는 염소 이름이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두고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첫 번째 소식으로 대학생들의 크레딧 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 미 대학생들은 더 많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최근 AIG 은퇴 서비스와 에드테크 기업 에브리파이가 함께 2만여 명의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를 오늘 아침 CNBC가 보도했는데 네. 그걸 보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우선 대학생 3분의 1 가까이는 그 가족들이 팬데믹 기간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 했고요. 네. 이로 인해 전체 응답자 19%, 5명 가운데 1명꼴은 더 많은 빚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빚에는 이 크레딧 카드 빚이 주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지 혹시 통계가 나와 있나요? 네, 전체 대학생 과반인 53%가 네. 크레딧 카드 2개 또는 그 이상으로 이제 구매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작년만 하더라도 크레딧 카드 2개나 그 이상을 쓴다고 한 비율이 41%였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 거의 10%포인트 늘어난 그러네요. 비율의 대학생들이 크레딧 카드에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작년이 올해보다는 적은 수치를 나타내긴 했지만 작년도 굉장히 높은 비율이었던 게 네. 2012년 조사 때를 보면 단 25%만이 그렇게 크레딧 카드 여러 개를 쓴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올해는 그 2배 이상의 비율이 이 크레딧 카드 여러 개를 사용한 것입니다. 네. 크레딧 카드를 여러 개 쓴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갚으면 이제 문제가 없을 텐데. 네. 대학생들의 크레딧 카드 사용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많은 대학생들은 크레딧 카드 빚을 바로바로 갚지 못하고 그 다음 달로 많이 넘기는 편인데요. 전체 38%는 매달 크레딧 카드 빚을 갚을 그럴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약 10명 가운데 4명꼴은 현재 크레딧 카드 빚이 최소 $1,000에 달한다고 답했고요. 네. 14%는 $5,000 이상 크레딧 카드 빚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크레딧 카드의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바로 못 갚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빚이 쌓이게 되면은 더 힘들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네, 바로 전문가들도 그런 점을 그렇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AIG 은퇴 서비스의 랍 시너먼 CEO는 빚을 여러 형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네. 그 가운데서도 크레딧 카드 빚은 one of the worst, 최악 중 하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자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크레딧 카드 평균 이자율은 15.91%입니다. 네. 거의 16%. 따라서 쌓이다 보면 금방 빚은 불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에 더해 학자금 융자나 아니면 주택 모기지처럼 텍스 브레이크, 세제 없어요, 혜택도 없어요. 없고요. 네네. 그러니 전문가들은 빚 가운데 최악의 빚이 크레딧 카드 빚이라고 꼽으면서 대학생들의 크레딧 카드 사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대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은 전문가들은 연 이자율이 높은 순을 우선적으로 해서 카드 빚을 갚으라고 조언합니다. 네. 물론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크레딧 카드 긁고 미니멈 페이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게 이자율이 높은지 정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일단 갖고 있는 크레딧 카드들의 이자율부터 파악하고 그 다음
그 카드의 최소한 페이먼 정해놓고 남은 여윳돈을 갖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그런 크레딧 카드에 납부하는 게 좋다는 조언입니다. 네네. 특히 기억해야 할 게 그 미니멈 페이를 하는 것은 당장 이자를 불리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빚을 갚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니멈 페이먼 내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고요.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는 최소 지불 금액의 2배를 낼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40년 전만 해도 은행에서 가면은 $1,000, $2,000도 사실 론을 해줬었는데 네. 지금은 안 지금은 안 되니까 해주죠. 크레딧 카드로 보통 크레딧 카드로 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네네. 예전에는 뭐 $1,000짜리 이렇게 가서 신용으로 말이죠. 네. 이 론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편했었는데 그리고 전 기억이 나는 게 $350짜리 TV를 샀는데 네. 그것도 은행에 가서 론 받아서 사고 그랬었어요. $350 네. TV를 은행에서 론으로요. 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네네. 크레딧 기록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러 빚을 내서 매달 잘 갚아나가면은 한 1년만 지나면은 아주 크레딧이 좋아지고 그랬었죠. 지금은 크레딧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 크레딧 카드 만들어서 그걸로 써야 되니까요. 완전히 지금 뭔가 달라진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식당들 가운데 상당수가 직원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청소년들을 채용하는 것도 좀 힘든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팬데믹 후에 음식점들에서 특히 직원들 다시 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애를 먹는다는 뉴스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10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그걸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일부에선 실제로 그렇게 직원 채용에 어려움 겪는 비즈니스들의 10대 청소년 더 많이 고용하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하지만 10대 청소년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고용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연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네.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보통 3분의 1이 16살에서 19살 사이였거든요. 2019년 170만여 명의 10대가 일을 했었는데 네. 작년엔 16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건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CNBC가 오늘 아침 보도한 내용을 보면 10대 청소년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음식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뛰었지만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대신 엑스트라 커리큘럼 이런 데 집중하고 그게 아니라면 인턴십을 구해서 일을 합니다. 네. 뭔가 전통적인 서머잡 이런 여름 아르바이트 대신에 좀 뭔가 미래 일자리나 이력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쪽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물론 인턴십도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네. 회사들에서도 팬데믹 후 채용 규모를 많이 줄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인턴잡을 구하는 것도 10대 청소년들은 사실 어렵긴 한데 그래도 10대들은 이렇게 인턴 구하는데 요즘 힘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도지, 이더리움 이런 이제 가상화폐 소식은 늘 아주 뜨겁습니다. 이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키우는 염소 이름이 가상화폐 이름이라면서요. 네, 마크 주커버그 CEO는 페이스북에 자신이 키우는 염소 2마리 사진을 최근 올렸는데요. 그중 한 마리 이름이 비트코인입니다. 네. 그러자 이를 놓고 왜 비트코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또 말들이 많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상당수 기업들이 최근에 그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고 막 발표를 했으니까 네. 페이스북도 이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크릭 디지털 공동 창업자인 앤서니 폼필라노는 트위터에 마크 주커버그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다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분명히 앞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려 하는데 그 신호로 주커버그 CEO가 염소 이름을 비트코인이라고 짓고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그런 추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들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정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크 주커버그가 자신이 직접 키우는 동물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닭을 직접 키워서
그 닭을 직접 도살해 먹는다고 뉴스가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게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물 학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동물의 그런 소중함을 알고 좀 더 덜 먹게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는데 아무튼 염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트위터의 잭 돌시 CEO는 전에 한번 주커버그와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때 주커버그 CEO가 자신이 키우던 염소를 직접 도살해서 메뉴로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잭 돌시 CEO는 이제 못 먹었다고 말은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 비트코인이란 이름의 염소를 잡아 먹어서 비트코인에 오히려 좀 대항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도 나오고 있고요. 댓글에는 네. 비트코인 이름의 염소는 잡아먹지 말아달라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뉴스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한 나라, 이상한 이 사회입니다, 요즘이. 네. 자, 이 가상화폐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당국의 경고는 뭐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또 나왔네요. 네, 미 증권 당국이 비트코인 선물을 편입하는 뮤추얼 펀드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위험성에 유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어제 낸 성명을 통해서 비트코인 파생 상품은 상당히 투기적이고 그리고 변동성이 큰 자산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자신의 위험 성향과 또 펀드의 공시 내용 등을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네. 이번 SEC 이번 경고는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 조기 승인에 대한 시장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던 게리 갠슬러 위원장 발언이 나온 지 단 몇 주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는데요. 네. 사실 오늘 보면 이 영국 런던 금융가에 도지코인으로 큰 돈을 벌고 퇴사한 골드만삭스 임원이 화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소식 듣게 되면 또 혹해서 나도 그렇죠.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그렇죠. 위험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